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가치주 테마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였는데요. 2021년을 이끌어갈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반도체 쪽에서 저희가 장비와 소재, 시스템 반도체, 중소형주를 어떠한 기업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은 어떠한 기업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어제 소개해드린 기업 DB하이텍과 삼성전자와 같이 반도체 대표 수혜주들이 최근에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반도체용 중소형주는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크게는 장비와 소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와 이오 테크니스 같은 기업들이 있고, 소재 쪽에서는 SK 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리노공업과 DB하이텍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도 장비, 소재, 시스템 반도체에 가릴 것 없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점점 더 상승하는 그런 폭을 볼 수 있고요. 올해에도 싸고 내년도도 싼 그런 저평가 가치주를 저는 찾고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와 한미 반도체, KC텍, 테크윙, APTC와 STI, 유니셈, 인텍 플러스 같은 종목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과 한솔케미칼, ENF 테크놀로지와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 코미코와 원익 머티리얼즈, 월덱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DB하이텍과 ISC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에 이어 내년도까지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은 KC텍과 테크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 월덱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DB하이텍과 ISC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주가의 흐름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상승하는 그런 시점이 돌아오게 된다면 가장 큰 폭의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K를 예로 들어 봤을 때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꾸준한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79억부터 108억까지 꾸준한 상승이 예상돼 있습니다. 역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 소모품 쪽에서는 계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年도에 가장 기대되는 성장 산업으로 반도체와 정유화학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해 두 개가 표시된 만큼 가장 내년도에 기대가 되는 섹터이다, 이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올해 12.2% 성장에 이어서 내년에는 매출액이 13.3% 늘어난 반도체 제품군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주가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데요. 기업의 내재 가치와 그런 실적 향상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흐름에 놓여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어느 한 부분 소외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 시장 규모 374조로 연평균 7.6%째 성장한다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해외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쓸어 담고 있는 개미들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한다는 내용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관련된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제조업 전망이 3개월 만에 떨어졌는데요. 반도체만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의 선전은 낙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는 12월 현황 PSI에서도 6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고, 내년 1월 전망 PSI 경우 지난 7월 이후 처음 100을 넘었으면서 슈퍼사이클까지 예상될 정도로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쪽에서는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중장기적으로 다른 소재 장비 업종까지 당연히 같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역시 수출과 생산, 내수, 수입이라는 분야로 나눠봤을 때도요. 자동차, 조선, 일반 기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내년도는 반도체와 조선 기계 쪽에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이 표를 보시면요. 상대적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의 좋은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유와 석유화학 쪽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평가를 받았지만요.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1%에 달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 쪽에서는 3.2%에 불과하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팹리스 및 파운드리 간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가 제안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반도체 생산을 맡은 파운드리 기업과 적극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인력 부족과 중국과의 경쟁, 제한된 제품군, 창업기업 감소 등으로 인해서 둔화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팹리스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렵고 투자비 부담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 전략을 통해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국내 팹리스 1위이자 디스플레이 구동칩 세계 3위인 실리콘웍스는 가전과 자동차용 반도체로 사업 다각화에 나섰는데요.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니 LED TV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전장 매출 확장과 함께 베트남 법인의 이익이 기여가 본격화된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에 열린 CES 2020에서도요 미니 LED TV를 공개했던 LG전자는 본격적으로 미니 LED TV 라인업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같이 OLED 쪽에서와 반도체 쪽에서의 동시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 쪽에서는 한국 반도체 업종은 미중 갈등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영향과 관련 없는 그런 중립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수혜를 잇는 업종으로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LB세미콘과 SK머티리얼즈의 흥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4,816억 원으로 역사적 정고점을 하회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실리콘웍스와 삼성전자, 매그나칩 반도체를 주요 고객사로 담고 있습니다. 주력 서비스는 DDI 패키징과 테스트인데요. 2021년도 DDI의 활약을 기대한다는 부분에서 모바일향 후공정 수요가 둔화됐던 부분이 역사적 고점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정고점을 하회했는데요. 특히 내년도부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1년부터는 OLED 디스플레이가 노트북 및 태블릿 PC에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에 노트북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좋은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기운으로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블루 OLED 사업 진출 공시 이후에 주가가 이미 19% 상승하였지만요.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40만원까지 시가총액 4.2조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 소재 국산화 주도 아이템이라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점과 M&A를 통해서 신규 아이템을 늘리는 부분에서 SK머티리얼즈가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EDA 업종도 프로세서 내재화와 함께 공정 미세화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AI와 머신러닝,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클라우드, 5G,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까지 반도체 설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앞으로 주가 판단에 대한 방향성만 잘 지켜보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고 TCK를 또 추가로 주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무부가 중국의 파운드리 SMIC를 포함해서 제재를 했던 부분은 파운드리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컨슈머 디램도 틈새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코로나 제약사한 영향으로 실내용 기기인 TV와 셋톱박스 등의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2021년 1분기부터는 서버 디램과 디램 가격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D램 생산 라인 중에서 가장 오래된 11라인과 13라인을 카메라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다른 제품 생산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카메라 이미지의 센서의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 시장에서 클라이언트 SSD 컨트롤러도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한다는 전망은 그대로이지만 하락폭이 완화되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낸드 솔루션에 탑재되는 SSD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메모리 카드 등에 장착되는 인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만드는 솔루션 등에 탑재되는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낸드가 책을 꽂아놓는 서재라고 하면 컨트롤러는 어떤 책을 어디에 넣고 끄집어낼지를 결정하는 사서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낸드 시장에서 컨트롤러의 공급 부족이 낸드 솔루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폭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있다는 부분이 반도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반도체 업종 중에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종목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DB하이텍과 LB세미콘, TCK, 리노공업, 테스나 파크시스템즈, SK머티리얼즈와 사이맥스, ISC, 원익머티리얼즈와 코미쿠 유니셈, 원익IPS, 월덱스와 ENF테크놀로지, PSK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사이맥스와 ISC, 유니셈 같은 종목들은 TV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반도체 산업 전망은 2021년 D램 시장은 2분기 후반부터 인텔의 아이스레이크 출시와 함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신규 투자와 교체 투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낸드는 상반기까지 하락하다가 하반기는 반등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D램 가격은 1분기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빅사이클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1년은 모든 디바이스 수요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D램 시장과 낸드 시장에서도 성장하는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가 2018년도의 역사적인 이익만큼은 도달할 수 없지만 주가는 신고가 행진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 쪽에서 장기적인 수요의 가시성은 여전히 양호하다는 부분을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신규 의료와 비대면 의료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웨어러블 수요를 견인한다는 부분에서 또 원격 진료 수요 확대에 따른 그런 반도체 업황에 좋은 회복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 증가 속에서 ADI에 맥심을 인수했다는 부분에서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확신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컴퓨팅 반도체와 센서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는 반도체의 로직을 이어주고 있죠. 센서와 파워 반도체, D램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비대면 수요는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되었다는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DDR5로 인해서 D램 적용이 빨라질 전망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년 3월부터 서버 D램 가격의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과 PC D램 고정 가격까지 내년 1분기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쪽 핸드폰 시장에서도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시대에서는 오토모티브 메모리 기술이 부상된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시대에 삼성 반도체 핵심 기술이 접목이 되고 삼성전자의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비교인데요.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대표를 담당하고 있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솔브레인과 같은 기업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이 반도체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2021년도 소부장 기대주로 덕산 테코피아가 꼽히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되어서 주력 제품은 실리콘 계열의 프리커서인 HCDS라고 하는데요. D램과 낸드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증착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2차전지 소재와 함께 PI 필름의 모노머 사업 등 다양한 소재 사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성이 뛰어나다는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전지 소재 공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추가 멀티플이 상승이 예상된다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코피아는 2021년도 반도체 사업부의 가파른 실적 개선과 전해질 첨가제 개발 완료 및 공급 시작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는 부분에서 주가는 점프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비 세정 업체 중에 제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9월에는 일본 현지 자회사를 통해서 국내 반도체 장비 생산 법인을 설립하였고요. 수입에 의존한 배치 타입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서 웨이퍼를 한꺼번에 동시 세정하는 형태로 구축을 하였고요. 세부 개발 공정과 함께 생산 인력을 구성하는 한편 계속해서 본격적인 생산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진짜 진정한 스몰캡과 실적에 나오는 그런 가치주를 찾으신다면 앞으로 더 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파기였고요. 가치주 테마 측면에서 앞으로 2021년도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봐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까요. 제우스처럼 조용히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을 먼저 찾으셔서 선점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